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오늘은요, 종목 이야기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2013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대륙제관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안 터지는 맥스부탄. 안 터져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자, 대륙제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부탄가스 이 만드는 회사인데 그렇게 성장성이 좀 클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실제로 이 대륙제관이라는 회사는요, 금속 용기나 제관 설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금 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일반용 캔을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런 관들 있죠. 넣어놓는 이런 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식용유라든지 이런 옥수수유 담는 통도 전부 다 대륙제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이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데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로졸 캔으로 해서는 이 F킬라 이 관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쪽으로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 부탄가스, 휴대용 부탄가스 쪽입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안전한 폭발 방지 부탄, 맥스 부탄으로 해서 굉장히 실적이 빠르게 늘어났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맥스 부탄에 대한 이슈는 작년 요맘때부터 상당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지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산하고 제조하는 기업인데 아무리 봐도 시장이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작은 건 갈수록 커지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안에서의 작은 경쟁력이 뭐냐면 이런 각관 있죠. 네모난 관들. 자, 이런 네모난 관들 안에서 또 다른 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허냐면요. 이거예요. 이 18리터 용량의 각관 분야에서 다층으로 적재할 수 있는 이 넥트인 제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특허 보유와 관련해서요. 관당 20원에서 50원 정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해서는요, 연간 2, 3억 정도가 이제 추가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한 가지 경쟁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대륙제관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중에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조금 더 큰 걸 볼게요. 메인은 이겁니다. 맥스부탄이죠. 자, 맥스부탄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 휴대용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세계 최대 부탄가스 소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하는 부분만 해서 지금 국내 시장 규모가 연간 2억 2천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소비국인데 일본에서도 관련 업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다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세계 시장 규모가 4억 개에서 5억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의 시장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작죠. 자, 실제로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나라 수가요, 50개에서 6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륙제관을 좀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중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게 바로 여기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소비 시장이 약 20배 이상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빠르게 진출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모멘텀이 된다라는 건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중국 시장의 모멘텀을 안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맥스부탄과 관련된 이슈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자, 그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었다가요. 지금 실적이 중간에 한번 꺾였어요. 8억, 1억까지 영업이익이 많이 꺾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꺾였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당시에 이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이 14%에서 23%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탄가스 업체가 대륙제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경쟁사들이 위기감을 좀 느껴서 다른 쪽으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가격 경쟁이에요. 자, 그런데 가격 경쟁력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원재료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올해 1월부터요. 올해 1분기부터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 원가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판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수익성 회복을 했던 게 바로 올해 흐름들입니다. 자, 2분기 실적이요. 한 30억 정도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치라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건 2분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3분기와
4분기가 되겠죠. 자, 3분기와 4분기는요,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기 합쳐서 한 8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 추정치가 130억 정도예요. 전년 대비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77.3% 가까이 증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훨씬 더 크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호재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이 정부 정책인데요. 지금 부탄가스 폭발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안전장치를 폭발하지 않게 안전장치를 장치하는 이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연구 결과가 아마 한 11월쯤에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이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 추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관련된 수혜 모멘텀을 조금 더 빠르게 얻고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대륙재간이 가지고 있는 폭발 방지 장치, 이 맥스부탄에 들어가 있는 이 CRB라는 기술력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까지도 전부 다 인증 특허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법제화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 감이 오시죠? 로열티 수입도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대륙제강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기보다는 시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거기 안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지만 아주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모멘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는 표예요. 이 최근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변화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레저 부분입니다. 요즘에 주 5일제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서 야외 활동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등산에 이어서 이제는 캠핑족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이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지만 대륙제간의 이 부탄가스 매출량도 무시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 문화의 반영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5일 근무제라든지 이 야간 활동이 이제 야외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바로 이 중국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발전 속도와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소득 수준이 늘어나게 되면서 웰빙 흐름들, 레저에 대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불을 사용하는 치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여행을 갈 때 이 부탄가스, 휴대용 부탄가스의 소비가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중국 시장 모멘텀을 꼭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대륙제간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봤는데 차트를 잠시만 보고 갈게요. 자, 차트 보시면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 하단부에 있는 바로 기관의 보유 수량입니다. 기관의 보유 수량이 꾸준하게 늘어났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난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하면서부터 거래량도 같이 붙었어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륙제간의 경우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홀딩,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신규로 접근할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한번 조정받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조정받는 자리라고 본다면 5,700원 중후반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소량씩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륙제간 전체적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분석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한 상태죠. 아직까지 추세 하락인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수급 좋고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스토리텔링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요. 잠시 후에 내일장 종목수산 카페에 정리를 좀 해둘게요. 확인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